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우주입니다. 일단은 현장에 여기 와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뭐지 영상 올라오면 좀 다를 때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전에 녹화된 게 날라가서 지금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험 끝난 목요일 오늘 이제 현장에 왔다 가신 부모님께서 다시 이제 유튜브 영상 다시 봐야지 하고 보면은 살짝 다를 거예요. 지금 이제 빈 교실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멘트는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제 소개는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인고 수학반 강의를 좀 오래 진행해왔고 이제 6년 차고 다원교육에서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대치에서 쭉 해오다가 이제 송파반 생기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인반 진행해오고 있고요. 이번 전반적으로 뭐 목차는 여러 개를 나눠놨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번 중간고사가 어땠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고. 또 보인반을 계속 해온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으실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나왔던 시험 중에서 이렇게까지 쉬웠던 시험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3번이 이제 오류기 때문에 그 4점이 사라지고 56점 만점이 됐고 그 4점은 기말고사 60점으로 2월 돼서 64점 만점이 될 것이고 뭐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추가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쉬웠던 시험이 단답형 3번에서 이렇게 헤맸던 학생도 이제 어차피 그쪽 점수가 사라졌으니까 비교적 이제 덜 틀리는, 그러니까 총점에서 내려가는 점수가 이제 덜 내려가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거고, 실제로 학생들 반응도 대체로 쉬웠는데 물론 당연히 모두가 시험을 잘 보진 못했어요. 다만 원래 그래도 이제 40점대 어느 정도 이제 나오면은 어느 정도 봤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중에서 뭐 좀 안타깝게 40점대 나온 친구들은 이미 저한테 카톡 할 때부터 이거 좀 속된 말로 조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었던 시험이 맞고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커트, 이게 매 기수는 그때 기수에 맞춰가지고 커트가 결정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가 똑같아도 어떤 친구들이 모여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커트가 달라져요. 저도 지금 기수 같은 경우는 첫 시험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커트 점수가 형성되는지를 봐야 저도 앞으로 정확하게 이제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다 떠나서 시험이 상당히 쉬웠거든요. 제 예상에 1등급 커트는 만점이거나 56점 만점이거나 아니면 1점 깎인 거, 2점 깎인 거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제 예상에는 만점이 한 15명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아시겠지만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특유의 그 꼼꼼하지 못한 그 특이성을 인해서 뭐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남중남고대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서 뭐 1점 깎인다든지 이런 일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점에 가깝지만 막 1점 깎인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있을 거라서 1컷이 한 56, 55, 54 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6점 만점에 제가 보기 2컷, 3컷도 거의 40 후반, 50초 이쪽에 다 걸쳐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와중에 학교 프린트 반영 비율도 높았고, 근데 학교 프린트 외적으로 어려운 게 많았냐 하면 없었고, 근데 그 와중에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조차 다 낯설지 않고 익숙한 거였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시험이 쉽다라고 당연히 느꼈을 거예요. 본인 점수가 얼마나 만족스럽든 아쉬웠든 간에.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궁금해하셨을 등급 제 예상, 이거는 이제 얘기가 끝났고 학교 프린트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객관식 9번인데 이게 학부에 있었던 거고요. 뭐 이거 여기 못 봤더라도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10번 보시면은 역시나 이것도 학부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1번 학부에서 이 형태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쉬운 거 와중에 반영된 거 위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서술형 2번 요거는 사실 이제 모의고사에 있던 건데 이게 2014년 거거든요. 근데 이미 18년도에 보인고에서 이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3대 4대 5라고 돼 있는데 원본 모의고사 6대 8대 10인데 그게 3대 4대 5로 줄여서 한번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5대 12대 14으로 해서 직각삼각형 주어지고 같은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차피 당연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었을 문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게 많이 보였을 시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비교적 어려워했을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객관식 13번. 근데 막 킬러냐 하면 솔직히 그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그래도 분명히 가야 되는 좀 막혔을 거고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학생들 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간단하거든요. 이게 식만 보면은 4차식이나 되니까 약간 쫄기가 쉬운데 미지수가 3종류밖에 없어요. 식이 3개만 있으면 되고 일단 가조건에서 당연히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나조건에서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식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합해서 3개가 나오고 미지수 3개니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가조건은 당연히 어차피 그냥 써먹을 것이고 나조건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여기 1차함계수를 2c 더하기 8로 상수항을 2c 더하기 5로 바꿔주면 그게 x 플러스 1로 2번 나누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2번 했을 때 나머지가 0 2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식 2개 나오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이제 미분을 쓰면은 조금 더 계산을 간략화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교과 외적으로 시험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거 교과 외적인 걸 떠나서 선행 순서상 좀 많이 뒤에 있는 거고 아무리 지금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수학상 중간고사 대비 기간 동안에는 수투를 당연히 놓게 되고 그걸 적용하면 쉽다는 게 뭐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수학 실력의 고하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식 3개 잡고 미지수 3개 푼다 이 정도 아이디어면 됐고 뭐 더 좋은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시험 내에서 그런 뭐 멋진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식을 찾았으면 일단 그걸로 빨리 계산을 해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보통 문제가 객관식에서 뒤로 갈수록 단답형에서 뒤로 갈수록 그리고 서술형에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편인데 얘는 오히려 쉬워졌거든요. 해설도 정말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게 끝이고 축이 A고 이 가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과적으로 3, 5 사이에 축이 있고 5가 3보다 상대적 축에서 더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3, 5의 평균이 4 즉 4가 상대적으로 A보다 크거나 같다. 즉 한마디로 A는 3 이상 4 이하다. 이걸 적는 순간 끝나는 문제였고요. 30초 내지 1분 컷짜리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5번 이거는 학부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애초에 복수수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복수 평면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1학년 수학에서 복수수 단어를 다룰 때는 교과 외죠 물론. 근데 상위권이라면 저랑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걸 쓰면은 정말 쉽게 이제 접근이 되는 문항이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일단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건 제곱하기 전에 순호수였다는 거고 어차피 플러스 2i 마이너스 2i밖에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복수수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하기 전에 합해서 2i, 합해서 마이너스 2i가 되려면 이렇게 i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i를 더해야 돼요. 근데 얘는 45도씩 돌아가는 놈이라 이쪽을 나타낼 때는 2번 같거나 8씩 더한 거. 즉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돼야 되고 마치 같은 방식을 쓰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그럼 위의 방식에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그 중에 99 이하의 가장 큰 게 98이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것 중에 99 이하에서 가장 큰 게 97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하면 195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i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고요. 이때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6,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 그렇게 한 m은 100 이하 최대, 100 미만 최대 해서 더해보면 193이 나와서 이 둘을 비교해 195가 더 크므로 195가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끝나고요. 말은 길었지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살짝 서술하고 끝나는 문제고 이 역시 뭐 해석하는 데 시간은 필요하니까 30초는 조금 오바스럽다면 1분 정도 상위권 기준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 정도 시간 잡아먹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략인데 그 서술형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미 다 본 형태에서 나왔을 뿐이고 단답형도 크게 어렵지가 않았을 뿐더러 다만 이제 단답형 3번이 사라지게 됐죠. 그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답안지가 나오기 전에 애들한테 먼저 이제 얘기 듣고 했을 때 얘기는 했어요. 이제 애들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자세하게 봤고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수 조건 때문에 a-b를 양수로 잡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의 제곱이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래서 a, b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수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a-b를 양수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의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둘 다 답이 된다고 하기엔 또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적어놨고 이게 충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로 그게 서로 다른 두 실수라는 말만 빠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문항이었는데 살짝 아쉽긴 하고 근데 어쨌거나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로 이건 재시험을 볼 수도 있다. 한 문항만. 근데 만약에 그러려면
시험 마지막 날, 예를 들어 시험 4일 본다 치면 둘째 날에 뭐 어떤 그 과목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면 보통 이제 마지막 날 1교시까지면 2교시를 추가로 잡아서 10분 동안 제시의 한 문제를 보거나 이런 식인데 수학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오늘 5월 2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힘들었을 거고, 근데 또 다음 주에 뭐 2학년은 뭐 수학여행 가고 물론 1학년은 뭐 수련회 가고 하지만 어쨌거나 다음 주에도 일정이 있으니까 뭔가 밀어서 하기도 그렇고, 금요일 내일 제시 보기에는 1학년 또 찢어가지고 그럼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2, 3학년 하교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일 테니까 아마도 2월 하지 않겠냐 했고,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닌 걸로 아는데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해서 기말이 이제 64점 만점이 됐고 중간이 56점 만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가 진짜 굉장히 쉬웠어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 혹시나 이제 영상 찾아보신다면 작년 중간고사 끝나고 1컷이 뭐 60점 만점에 59점일 거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한 50점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56점 만점에 54 또는 55 또는 56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쉬웠고, 그러면 기말고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애들을 가르려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으나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원래 도방은 다 어려워해요. 도방을 나는 너무 잘한다, 도방 너무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단원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과 엄청난 유형, 어려운 유형들이 계속 재창출되고 나오고 해석할 것도 많고 한 단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중간에 좀 잘 보거나 못 본 경우가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 이번에 잘 봤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친구보다 5점 높게 나와서 두 등급이 높다, 원점수 5점 차? 기말로 뒤집힐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느 정도 못 봤던 친구도 기말이 어렵게 나오면 그걸로 등급의 역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소리가 나가기 전에는 어머님들 계실 때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번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한 뭐 토요일, 일요일쯤, 주말쯤 해가지고 아이들이 도방 복습해놓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면 원망하겠지만 뭐 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련회를 가서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하여튼 도방 중요하니까 강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말 정말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제 맨날 뻔한 레퍼토리지만 어쨌든 뒤에 수업 어떻게 하는지. 이거 왜 뻔한 레퍼토리냐면 수업의 방식이 뭐 갑자기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그냥 난 시험에 관한 정보만 궁금했다 하면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기출, 그 다음에 시중 주요 문항, 그 다음에 내신 유형별 주요 문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네 가지가 저희 주요 컨텐츠고요. 일단 이게 제가 모의고사랑 그 변형 문제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나갔던 자료고, 하필 이 파트를 끌고 온 이유가 이게 나왔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의고사 원본이고 이게 18년도에 모의고사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올해 또 나왔더라고요. 뭐 아이들 이미 뭐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던 문항이고, 그러니까 서술형 이번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타 학교에서 나왔던 주요 기출 보면서 이제 또 같은 유형들 묶어놓고 해서 좀 연습시켜요. 아, 저런 유형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약했던 유형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뭉쳐놓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합반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하이퍼반 앤드와 합해서 그때 이렇게 학교 양식에 맞춰서 시험을 봐요. 이번 기말 대비할 때 제가 단답형 하나를 아마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시험 보고 그에 관한 이제 손필기도 주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데, 수학을 공부할 때는 풀이 방식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단 지름길은 보통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예요. 웬만하면 한 가지거든요. 제가 제시해주죠.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 방향을 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풀이, 이런 걸 기준을 잡고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저는 수학적으로 제가 있어 보이고자 뭐 이게 딱 겉멋들어서 뭔가 하지만 원리는 설명 안 하고 애들한테 그냥 하라고만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진성 이과라서 이해가 안 가면 적용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설명하면서 간다. 수학에 대해서 좀 진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수학자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다만 난이도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이번에 시험에 쉽게 나왔다 뿐이지 원래 보인고가 수학 시험이 막 쉬운 학교는 아니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게 나가고, 뒤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뭐 오답 시스템 지나가겠습니다. 뭐 저만 하는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근데 하이퍼 MD 이렇게 반 나눠서 가는데 이제 하이퍼는 1등급 목표 유지반, 야 MD는 2등급 목표 유지반 하지만 뭐 당연히 하이퍼 전원이 1등급, MD 전원이 2등급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일단 근데 반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는 건데 하이퍼는 물론 입반 테스트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가끔씩 하이퍼만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딱히 좋은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시험 보고 나서 아마 몇 명이 그럴 것 같은데 자청에서 하이퍼에서 MD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의 속도가 달라요. 입반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기초 내용은 당연히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좀 빨리 나가요. 쉬운 거는 많이 패스하고 여기 비교적 좀 더 풀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속도 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색깔에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여기 잘하는 애들 모여있다 이게 좋다 무조건 이게 아닙니다. 네, 해서 요거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건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거 PPT를 안 바꿔서 그런데 원래 내신 2등급 이상 무시험으로 이제 하이퍼 입반 테스트 통과시켰는데 이번 시험은 되게 그게 애매할 거라고 봐요. 이번 시험 쉽게 나왔고 그래서 완전 무시험으로 하려면은 이번에 꼬리표상 틀린 문제가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하이퍼 무시험 입반 이렇게 기준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5월 11일에 아이들 수련회 갔다 와서 첫 토요일에 다시 재기강을 하고요. 하이퍼는 수토, MD도 수토인데 수요일 저녁에 공통 시험 보고 토요일 저녁, 여긴 토요일 오전 각자 진도 나갑니다. 앞에 아까 패스했던 거 잠깐 가면요. 뭐 막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뭐 학기 중에 내신 대비하고 방학 중에 그 정규에서 바로 다음 학기에 나갈 거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특강이 여름방학에 수원, 겨울에는 1, 2월 동안 수투 미적, 다시 여름에 미적 이렇게 간다는 점, 12월에 확통 특강이 있다는 점, 2학년에 확통이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소리 나가기 전에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막 전의 영상이나 전전의 영상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을 거라서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에 관한 정보가 가장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일단 뭐 강의력, 컨텐츠 이런 건 정말 자신 있으니까요. 뭐 학생들이 같이 하게 되면은 꽤나 빡세게 수업이 또 진행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이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